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꿈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나는 문어 잠을 자는 문어 잠에 드는 순간 여행이 시작되는 거야 높은 산에 올라가면 나는 초록색 문어 장미꽃밭 스며들면 나는 빨간색 문어 횡단보도 건너가면 나는 젊은이 문어 밤하늘을 날아가면 나는 오색 찬란한 문어가 되는 거야 야 깊은 바닷속은 너무 외로워 춥고 어둡고 차갑고 때로는 무섭기도 해 야 그래서 나는 매일 꿈을 꿔 이곳은 참 우울해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문어의 현실 보이는 라디오로 돌아온 진행자분 예슬 유라라 박정현입니다. 저희 이번에 새로운 분들을 모셨어요. 게스트 먼저 소개해볼까요?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이보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한지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환영해요. 와. 저희 그럼 먼저 뭘 해야 하는지 아세요? 네, 저희가 일단은 이걸 하게 된 이유가 나 안 괜찮아 도와주라는 라디오 다큐를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됐잖아요. 문어의 현실 팀이. 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제작 배경을 설명드리고 우리 게스트분들과 약간 토크 형식으로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문어 씨, 네. 저희가 왜 나 안 괜찮아 도와줘라는 것을 제작하게 되었죠? 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큐를 제작한 주제는 학교폭력과 학교의 무관심이었는데요. 네.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해서 다루게 됐는데 학교 폭력 하면은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학교의 무관심과 그리고 학교의 그 방치하는 네. 그러한 네, 학교의 그 대책 방안 맞아요. 그런 거를 저희가 다루고 다큐를 최근에, 만들어- 네. 최근에 그 전광고에서 이번에 그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한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사건의 바탕으로 조금 저희가 이제 저희의 조사한 자료들과 또 다른 비슷한 유사한 사건들을 합쳐서 사람들에게 학교의 무관심이 학교폭력을 이제 좀 이렇게 동조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이제 표현을 하고 싶어서 저희가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게스트분들 저희가 이제 학교폭력에 대해 주제를 잡았잖아요. 평소에 학교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학교 폭력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맞아요. 뭐 학교폭력은 그냥 듣기만 해봤다. 실제로 본 적 없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학교폭력은 안 좋은 거다. 그냥 간단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혹시 어떤 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먼저 말해도 될까요? 네, 말해주세요. 일단은 학교 폭력을 왜 하는지 약간 그쵸. 그런 의문점이 살짝 왜 들고요. 굳이 그러니까. 같은 반 친구를 괴롭히느냐. 그렇죠. 굳이 자기가 싫어하면 그냥 약간 싫어하고 넘기면 되는데. 그쵸. 그런데 왜 그거를 굳이 이렇게 하는지. 표현을 하나. 네. 그쵸. 네, 지혜 네, 씨. 다음 분은 저는 주변에서 본 적이 없어서 영화 속에서나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주위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되게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네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전광구 근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가던 데를 뉴스에서 보니까 좀 마음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랬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다음으로 저희가 어떻게 제작했는지 한번 저희끼리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일단은 저희의 역할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는 무슨 역할을 했냐면 저는 라디오 그 퀴즈트랑 뭐 그런 대본 제작을 맡았고 네. 우리 문호 씨께서는 무엇을 하셨죠? 저는 나레이션 녹음, 전체적인 녹음이랑 편집을 주도를 했고요. 네, 저는 보통 BGM이나 음향 그런 네, 음향 그리고 거를, 인터뷰까지.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저희 이거 라디오 제작하면서 약간 조사하면서 네. 약간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예를 제가 들면 거기서 인터뷰를 한다거나 약간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저희 저기 정현 씨께서 연락 두드리 되셨어요. 중간에 한번 잠깐. 그래갖고 잠깐. 제가 아하하. 그것 때문에 진짜 진짜 이게 콱콱 치면서 진짜 열심히 밤을 새가면서 밤을 새가면서 정현 씨의 그런 두절되는 그런 시간을 제가 메꿨고요. 그래서 정현 씨가 지금 그거를 대신해서 이번 보이는 라디오에서 많이 힘써주시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또 우리 그렇죠. 문호 씨께서는 힘드신 거. 저는 솔직히 막 엄청 힘들었다기보다는 단기간에 뭔가를 해내야 되는 것들이 많았어가지고 약간 뭐랄까 편집 같은 경우도 제가 일반 편집 같은 경우는 약간 일반 방송에서 그냥 짜잘짜잘하게 몇 개 하는 것만 많았었는데 다큐 편집 들어오면서 뭔가 되게 세밀하게 해야 그쵸? 되니까 뭔가 네. 부담도 되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랑 그리고 제가 약간 선천적으로 약간 비염이 있어가지고 녹음하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다큐를 자세히 들어보시면 약간의 비율이 섞여 있는 그쵸? 부분이 코믹맹이가 가끔 네, 살짝 나오는데 보이는데 네 정말 그런 시원한 힘든 부분이- 점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음. 네, 이렇게 이제 게스트분들께 아까도 잠깐 나왔듯이 정광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저희가 사는 광산구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까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우리 게스트분들께서는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분부터 먼저 소개를 해주실지? 제가 사실 정광중을 나왔는데 아, 그래서 네. 정광고가 바로 정광중 옆에 있잖아요. 맞죠, 맞아요. 옆 학교라서 그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되게 뭔가 낯설고 조금 이렇게 가까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구나를 좀 느꼈어요. 저도 영화 속에만 있는 일이라 생각을 했는데 주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학교 폭력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항상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꼈어요. 사실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짜잘짜잘하게 괴롭히면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티만 내도 그게 학교폭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학교 뒷산에서 별로 좋지 않은 일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뉴스 보도가 되었을 때 그 장례식에서 관을 들어주는 역할 있잖아요. 그걸 하기로 한 학생 중에 한 명이 가해자였다는 걸 듣고 저는 거기서 한 번 더 충격을 맞아요. 받았었거든요. 저희끼리 엄청 충격받아가지고 맞아요. 이게 뭐냐, 어떻게 네. 이럴 수가 있냐.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그래도 그렇죠. 다행히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어떻게 그 학교 폭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다행은 아니지만 네 그런 네, 그쵸, 네, 좀 그쵸, 그쵸. 마음이 좋지 않았던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정광고 사건을 들었을 때 사실 저희가 이 정광고 사건을 먼저 취재하기 전에 그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국민청원 같은 거나 네. 친구들 사이에서 안 그래도 앞에 학교니까 말이 많이 돌았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이렇게 가까운 학교 앞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 진짜 이 사건을 제일 처음 듣고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전 제일 처음에 들었던 건 저는 단톡방에서 이제 친구가 이런 일이 있었다. 너도 이거 청원에 같이 참여해달라 하면서 저희한테 보냈잖아요. 맞아요. 그걸 보고 그때 처음에 받은 거는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거였고 사실 학교폭력 같은 게 이제 저희가 미디어 매체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했는데 보니까 저희 근처에 있는 학교니까 약간 더 현실감으로 다가와서 맞아요. 심각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뉴스를 찾아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그런 숨은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 진짜 문제가 많구나. 그리고 이거 학교에 얘기를 했는데 대처가 안 됐다는 점이 좀 더 이렇게 마음에 좋지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청원 같은 것도 저희 친구가 저희 단톡방에 올려준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아무래도 기획 방송에서도 한번 말했었지만 제 방 창문 밖으로 딱 보면은 학교가 딱 보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딱 보이는데 거기서
마냥 신이 나 보이는 저 학교에서 학생들이 막 체육하고 막 야자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까이 보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친구가 다니는 고등학교인데 거기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처음에 밥 먹으면서 TV를 통해 가지고 먼저 알았는데 네, 이게 그 아까 라라 씨께서 먼저 얘기를 했던 대로 이 학교가 안 좋은 소문들이 조금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이러한 그 학교 실태가 밝혀진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국민청원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우리 게스트분들께서도 국민청원을 그 이제 링크 같은 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받은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전광고라거나 아니 학교폭력 관련된 국민청원 같은 것을 혹시 받으신 경험 있으신가요? 네. 어떤 경로로? 친구가 이제 저도 단톡을 통해서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전광고에서 일어났는데 너 전광중 다녔지 않냐? 한번 이거 보고 청원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 올라와 있는 글을 보니까 진짜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거는 꼭 청원해야겠다 해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전광 링크를 제가 단톡방 친구들한테 보내줘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아시고 단톡방에 올리셨어요? 제 친구들이 전부 전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어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장 먼저 애들한테 알렸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친구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저희보다 더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 이렇게 첫 번째에서는 전광고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토크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간단히 들으시고 이제 다음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해요. I've never fit into any category. Always deep in outcast since I was in Sunday school. And all the cool kids said I was weird. It's exactly the same, they say. Why do you dress that way? Why do you act that way? Why aren't you just like me? So is that what you really wanna say to me? You playing games with me, telling me if I'm unkind, but still you abandon me, calling me words I'm not, painting a picture that's false. You must not know my heart, but I know it isn't your fault. You live in a world in your clutch, you don't get out very much. Living in a fake world filled with facades and chaotic behavior. You pull the lever for fun, you'll fire, then you just run. Fire drill, what would happen if a nuke just hit? Would you say bye to your family? Would you post about it? Fire drill, if it all went up in flames one day, would you give your mom a hug before your house burned away? It kills, I wish the best for you, and you think I ignore you too, but really I'm trying to live my own life, be present more, and so should you. It's alright to crying inside, 'cause nothing I say ever comes out right. We're on the same side. If I'm honest with you, you just run and hide. I'm bad at public speaking, but I'm speaking now, so hear me out. I personally believe that everyone is fully capable of more than what they're doing. All of the bullying, all of the screwing around with people they don't even really know. Eating a hate souffle and an angry bitter sorbet, all 'cause you were bored one day, losing your wits and your grace. Fire drill, what would happen if a nuke just hit? Would you say bye to your family? Would you post about it? Fire drill, if it all went up in flames one day, would
for you, and you think I ignore you too, but really I'm trying to live my own life, be present more, and so should you. It's alright too. I am not the government, I am not the fucked up man, I am not a part of anything that is hateful. Love is seeping out my pores, I don't hold anger anymore, even for people who hurt and betray me. Okay, I am not the government, I am not the fucked up man, I am not a part of anything that is hateful. Love is seeping out my pores, I don't hold anger anymore, even for people who hurt and betray me. Fire truck, what would happen if a nuke just hit? Would you see body and family? Would you post about it? Fire truck, if it all went up in flames one day, would you give your mom a hug before your house burned away? It kills. I wish the best for you, and you think I ignore you too, but really I'm trying to live my own life, be present more, and so should you. It's alright too. I'm getting out of here. 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저번 토크에서 정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주제를 살짝 바꿔서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좋습니다. 다큐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토크 1회 하면서 제가 약간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바로 저희가 기획방송을 준비할 때 조사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요. 뭐냐면 바로 초등학교 네. 부계골 약간 부상당한 그런 사건인데 네. 어떤 사건이었는지 정확하게 라라님이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완전히 정확하게는 아니고 대략적인 설명을 드려보자면 학교 초등학교 방과후 시간에 이제 그 방과후에서 1학년부터 저학년까지 이제 모든 학년이 같이 활동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방과후 교사 쌤이 계시고 쌤이 계셨는데 이제 거기 강당 구석지에서 고학년이 저학년을 때려서 머리에 뼈가 금이 갔나? 아무튼 그래서 다친 그런 사건이 있는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뭐였냐면 방과후 선생님께서 이제 애가 다친 걸 알았으면 학교랑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걸 말씀을 안 드리고 이제 그냥 돌려보낸 싸움을 해서 거죠. 그냥 그대로 집에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서야 부모님이 이제 애가 너무 아파하니까 이게 병원에 가서 머리뼈가 빼졌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여기서 학교에 대한 대처랑 그리고 이제 고학년에 이게 학교 폭력이 나이가 어려진다 해서 이렇게 두 가지의 문제가 좀 그때 심각하게 대두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솔직히 저 이 이야기 제일 처음에 듣고 진짜 엄청 충격받았거든요. 그니까요. 어떻게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선생님들의 대처가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나. 그쵸. 솔직히 요즘 최근에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걸 많이 전보다 더 하는데 이상하게 학교폭력을 하는 연령 낮아지고 이제 수능 늘어나고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왜 이런 건가 하는 의문점도 갖게 되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그래서 이거를 말을 하면서 학교폭력의 나이가 더 어려지고 있다. 네. 전에는 그래도 학교폭력 같은 게 진짜 옛날 영화들 같은 거 보면은 거의 다 고등학교에서 막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쵸. 요즘에 저희 동생도 초등학교 6학년인데 들어보면은 상당히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사건들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은 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는 거를 살짝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좀 어린 나이가 좀 조숙해질수록 학교폭력도 좀 더 어린 나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주제를 일단 벗어나서 네. 저희 다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혹시 다큐를 보고 저희가 제작을 했지만 네. 보고 듣고 제작할 때와는 다른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혹시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제작자의 입장에서 일단 다큐를 들으면서 이게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거 외로는 일단 이걸 저희 느낀 점보다는 좀 청취자분들께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일단 학교 폭력에 대한 학교의 무관심이라는 주제를 사람들께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학교에서도 이런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혹시 정은 씨께서는 이거 제작하고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 저는 거기 학교 폭력이 일어난 학교에서 그 방치를 했다는 사실 가장 좀 네. 마음이 와닿았다 해야 되나? 뭔가 그 피해자의 마음이 왠지 모르게 이해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왜냐면 저희도 그 중학교 때 생활을 보면은 저희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시선들을 받은 적이 단 한 번씩은 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다큐를 들으면서 그때가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조금 더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제 목소리로 방송이 나오고 제가 한 편집으로 나왔기 때문에 약간 내가 분명 녹음할 땐 이런 목소리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방송에 나왔을 때 목소리랑 녹음할 때 목소리랑 내가 말하고 있을 때 목소리랑 약간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 라는 느낌들이랑 네. 그리고 저희가 대체 녹음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친구들을 불러서 이런 거 인터뷰한 거 녹음을 해줄 수 있냐? 라는 것들이 조금 많았었는데 네. 그걸 들으면서 이 친구들 생각보다 녹음이 잘 됐다. 이게 다 내 덕이지 않을까. 네, 여기서 자만은 그만 듣고 우리 게스트분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게스트분들 저희 다큐를 들으시면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그걸 들으면서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이 오 대박 그런 걸 만들었구나 하는 좀 살짝 대단함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살짝 구성도 좀 탄탄하고 괜찮았던 것 같고 그 영화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딱 설명하니까 이제 그런 영화도 있고 뭔가 되게 자세하게 알려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혜 씨께서는 어떻게? 일단 정광고에 친구가 있는 입장으로 들어봤을 때 되게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알려준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고 일단 인터뷰를 했다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정광고에 다니는 친구들의 인터뷰를 담은 기사나 뉴스들은 많이 없었는데 이런 라디오를 들으면서 알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던 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들으니까 저희 상당히 뿌듯한데요? 그러니까요. 저 이거 좀 감정이 또 이렇게 뿌듯한 감정이 들었네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거 다큐 제작을 함으로써 되게 어려움이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주인공을 구해야 되는데 주인공도 안 구해지고 맞아요. 대본을 짜야 되는데 이게 대본 짜는 것도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한 가지 하나 신경 썼던 게 이제 학교 폭력이라는 게 피해자에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상처를 남기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걸 학교 폭력을 이제 다루면서 그걸 사회에 알 수도 있지만 반대로 피해자들의 상처를 괜히 건드려서 이제 묻어놨던 그런 상처를 저희가 다시 건드리는 걸까봐 혹시 그런 점에서 약간 걱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최대한 그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이제 피해자분들의 고통을 그렇게 알리는 쪽으로 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또 여기 부모님께서 약간 이렇게 구성이 탄탄하다고 말씀해줬을 때 라라님 되게 뿌듯했을 것 같아요. 네, 대본을 제가 썼거든요. 그쵸. 구성 정하고 대본 쓰고 하는 거 다 라라님이 혼자서 열심히 하셨잖아요. 제가 이분들이 나름 그래도 나름 제가 도와줬다. 중간 연락 되기 전까지는 아주 좋았다. 그리고 도움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었겠다. 그래도 감사하다. 네, 그래도 편집이랑 나레이션 녹음 잘하셨다. 네, 열심히 했다 정도. 저희 그럼 이제 다음 다큐 속에서 나온 영화 장면이죠? 네. 아까 여러분 게스트분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영화를 써서 열심히 상황을 해보고자 했는데 이 장면을 한 번 더 보고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 7반에 이경민 학생 있죠? 어제 그 친구 가방하고 구두가 요 앞 다리에서 발견됐어요. 애가 공부도 잘하고 그 부모도 좋은 직장 다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저 입시 스트레스 아닐까요? 저희가 그 최근에 우열반을 나누고 상위권 학생을 따로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성적 유지에 그렇게 대한 말하면은 학교는 뭐가 됩니까? 네, 저희가 이제 죄마한 소녀의 이제 다큐에 들어갔던 부분을 보고 왔는데 이게 이제 좀 더 소리로만 듣다가 이제 화면까지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어떤 상황인지가 잘 와닿으시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게스트분들 혹시 이 장면을 보고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 되게 뭔가 그 교장 선생님인가요? 네, 교장 이렇게 선생님이십니다. 딱 와가지고 이제 하면은 이제 그 다른 선생님들이 딱 막 이렇게 일어서시는데 네. 장면부터 이 학교는 살짝 뭔가 네, 문제가 있구나를 있구나. 느꼈고 네. 이제 그 제일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안 좋게 생각했던 게 그 대사를 들으면서 학교의 이미지 막 그런 거를 위해서 학생은 그냥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구나 뭔가 이런 거를 되게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눈물이 나는 그런 훌쩍훌쩍. 그쵸. 네. 우리 지혜 씨께서는 어떤? 일단 한 선생님께서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학업 스트레스나 이런 뭐 상위반 네. 이런 반을 나눠가지고 했던 게 이 학생에게 그런 스트레스가 돼서 애가 그런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하면 학교가 뭐가 되냐. 네.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진실을 감추려 하고 학생의 인권이나 학생에 대한 사건에 대한 진위를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이게 학교인가 이게 대한민국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그런 네.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저랑 라라 씨랑 네. 정현 씨랑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이 장면이다. 이 장면을 넣어야겠다. 이 장면에 정말 저희의 이런 그쵸, 문제점을 그쵸. 진짜 한 장면으로 딱 뽑아놓은 그런 그쵸,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두 게스트분께서 저희의 의도를 아주 잘 이렇게 파악해 주셨습니다. 뿌듯하네요. 네, 좋습니다. 잘 장면을 잘 선정한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꾸 네. 저희가 말을 할수록 자꾸 저희 자아자찬이 좀 늘어가는 것 같아요. 좀. 네, 네. 이 정도의 자화자찬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좋습니다. 요즘 그쵸, 자기 그쵸. PR을 하는 시대. 그쵸, 그쵸. 좋습니다. 자, 이제 혹시 이제 아까부터 계속 학교의 무관심이라거나 학교의 이런 그런 묵인하려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두 게스트분이나 아니면 우리 진행자분들께서는 혹시 그런 학교의 무관심을 직접 체감하거나 본 적이 있으신지? 저 중학교 때 네. 라라 씨께서라고 하면은 조금 그렇지만 네. 약간 중학교 때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맞아요. 별로 좋지 않은 그쵸?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사실 라라님이랑 제 친구가 그렇게 막 잘못한 부분이 아니고 그 친구가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쵸. 그런 상황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자기 반장이니까 네. 그러니까 일부러 세워준다거나 약간 또 편드는 그쵸, 식으로 편드는. 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어느 학교 폭력이라거나 그런 학생들 간의 사이는 약간 이게 좀 서로 간의 그런 이해관계도 있고 다 다른데 그걸 그냥 한 사건으로 보고 사건만 처리하면 끝. 그 앞뒤 상황은 그냥 배제라는 식의 그런 대처가 있었던 것 같아서 또 거기에 대해서는 학교의 대처가 좀 무감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께서는? 저는 네. 그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 반에서 살짝 뭐라 해야 되지? 조금 은근슬쩍 애들이 좀 그 배제를 시키는 그런 애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배제를 당하는 애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살짝 애들이 뭐 모든 활동이나 그런 걸 할 때 쟤는 조금 그렇다. 뭔가 쟤 뭔가 냄새 나는 것 같고 막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때도 그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앞에 계셨는데 살짝
그걸 듣고 저는 이런 말을 애들이 제가 앞에 있는데 저런 말을 해도 되나 싶었는데 또 이제 담임 선생님은 막 그걸 아무렇지 않게 막 하시더라고요. 그냥 넘어가는 듯이. 그래가지고 약간 그게 맞나 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그 친구랑 뭐 다른 친구랑 이제 얘들아 그래도 같이 해야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살짝 중재 착한 아이셨네요. 그런 약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좋아요. 저희 이제 학교의 무관심을 이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그런 대처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선생님이 그랬던 거 초등학생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그런 식의 약간 그런 느낌의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도 느끼는 거지만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이에 상관없이 이게 그 따돌림이라는 거 그리고 친구들 무시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큰 상처 남기 때문에 이걸 그냥 그 나이 때니까 애들끼리 있을 수 있는 일이지가 아니라 좀 더 이걸 상황을 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혜 씨는 뭔가 이런 상황이 있었나요? 없진 않았는데 네. 그 정광고등학교를 예를 들어보자면 그런 피해자가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걸 한 선생님께서 보시고 그냥 아니 적당히 해라라고 하고 그냥 쓱 지나가셨던 이게 뭡니까? 그런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게 안타깝고 그죠. 학교의 무관심이 한 생명을 없앨 수도 있다는 그런 자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학교의 무관심이 정말 큰 피해가 돼서 돌아갑니다. 이 학교의 무관심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방금 까먹었어요. 네. 그럼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제 정광고 사건과 비슷하게 또 강원외고 사건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강원외고에서는 어떤 사건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거기도 이제 그 정광고와 비슷하게 학교에 무관심이 좀 있는 그런 학교였는데 거기서 뉴스에 나온 한 일화를 들어보자면 그 저희가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전국에 있는 많은 학생 그리고 많은 어른들이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거기 학교에서 시험 기간이라 쌤이 그 학생들한테 그랬대요. 너네는 아직도 세월호 그 설문조사 같은 걸 했대요. 너네 아직도 그 세월호 사건이 너네한테 영향을 주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큰 사건이 일어나서 아무래도 마음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너네 공부에 아직도 피해를 주느냐 아직도 영향을 끼치느냐 이런 식으로 설문을 돌렸다는 그런 사건을 보고 세상에 이게 학생들을 위한 학교도 많지만 반대로 학생들한테 무관심한 학교도 많구나. 학생들이 약간 이용한다 약간 그러니까 싶은. 약간 실적에만 이렇게 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좋지 않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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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 다음 할 게 또 있죠? 네.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학교 폭력이 단절되지 않는 이유. 저희는 이거에 대해 우리 정현 씨의 의견 먼저 듣고 싶어요. 아까 이제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학교 폭력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학교 폭력이라는 기준을 찾기가 너무 애매해가지고 그렇죠. 네 보통 네.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치다가도 이 기준이 그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너무 애매한 거예요. 이거는 어쩔 때는 장난인데 어쩔 때는 너무 폭력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그 선 자체가 애매하다 보니까 이게 선생님들도 그 제대로 대처를 네. 못해가지고 이게 계속 학교 폭력이 이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네. 혹시 우리 게스트분들께서는 단절되지 않는 이유를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냥 간단하게. 뭔가 그 이제 사람마다 개성 같은 게 있고 뭐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개성들을 뭔가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간 학교 폭력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지혜 씨께서는 일단 잘 나가는 무리라고 하는 그런 무리에서 네. 자신이 도태되어 있으면 뭔가 나도 저렇게 다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랑 방송 매체에서 접하는 멋의 기준에 따라서 애들이 행동을 하다 보니까 누구는 소외당하고 누구는 잘 나가고 이런 상황 편이 나눠지는 네. 그런 상황 때문에 학교 폭력이 단절되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서 너무나도 좋은 그런 이유들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생각들이 다 동의를 하고요. 일단 저도 특히 지혜 씨 의견을 동의하는 게 그 지혜 씨랑 보은 씨께서 얘기하셨듯이 어느 한 그 뭐시 기준이라는 게 이게 학교에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다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에서 약간 좀 들리는 애들은 약간 좀 무시해도 된다라는 그런 뭐지 약간 무의식의 그런 인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네. 그 뭐 애들끼리 그 뭣도 있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그 법이나 규칙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예민하셔가지고 자칫하면 학생들이 신고하면 선생님들은 이제 그 일자리가 끝나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선생님들 조금 더 조심스럽게 더 멀리서 그냥 지켜만 보고 묻어가려고 하고. 네. 오히려 제대로 나서서 대처는 못 해주고 그쵸. 이러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저희 그러면은 네. 다음 토크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다음 토크 3으로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노래는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이 노래가 저희 그 기획방송 때도 들어갔던 노래인데 가사가 약간 네가 필요해? 뭐 날 도와줘? 뭐 이런 내용인데 학교 폭력으로 인해 이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그런 피해자분들이 이런 말을 하고 속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하면서 갖고 온 노래입니다. 베스티의 네가 필요해입니다. 소리만 나도 네 생각에 어제보다 네가 그리운데 난 네가 필요해 필요해 난 네가 필요해 필요해 이쁜 속옷 살때 무서운 꿈을 꿀 때 혼자 요리를 할 때 내 차가 사고가 날 때 난 네가 필요해 필요해 난 네가 필요해 필요해 말없이 내 곁에 언제나 있었는데 나만 이렇게 아플 줄 몰랐는데 All I need, all I need, all I need is you 난 네가 필요해 yeah. 난 네가 필요해 yeah. 다른 사람은 난 싫어 바람처럼 있기 싫어 난 네가 필요해 난 네가 필요해 잠시라도 곁에 너 없으면 불안해 Everything I need 사랑은 단순 무식한 게 최고란 걸 몰랐어 우리 사랑을 재고 머리를 뜯고 싸우고 상처는 깊게 베이고 가슴에 딱 한 장 남은 사진을 태우고 말없이 내 곁에 언제나 있었는데 나만 이렇게 아플 줄 몰랐는데 All I need, all I need, all I need is you 난 네가 필요해 yeah. 난 네가 필요해 yeah. 다른 사람은 난 싫어 바람처럼 있기 싫어 난 네가 필요해 yeah. 난 네가 필요해 yeah. 잠시라도 곁에 너 없으면 불안해 Everything I need 네가 필요해 난 네가 필요해 난 네가 필요해 난 네가 필요해 맘도 사랑도 많이 서툰 빛도 끝도 없는 질투 I want you back, want you back, want you back now I want you back, want you back, want you back now 맘도 사랑도 많이 서툰 빛도 끝도 없는 질투 I want you back, want you back, want you back now I want you back, want you back, want you back now 네, 네, 이번에는 토크 3 벌써 세 번째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토크 3 주제는 학교폭력 예방 정책? 대책 같은 네. 건데 이 예방 대책 도대체 라라 씨는 혹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얼마나 받아요? 1년에? 아, 봅시다. 저는 1년에 적을 때는 그래도 한 학기에 한 번씩 2번? 그래서 많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받은 것도 있어서 그래서 방학 빼고 한 대략 8번씩 10번 가까이도 이게 어렸을 때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께서는 혹시 몇 번씩 받는지? 사실 네. 여기 정현 씨 이분 네. 빼고는 저희 다 같은 학교잖아요. 약간 서러운데 나만 혼자 이렇게 빼고 네. 지금도 색채가 혼자 이렇게 약간 그쵸? 화사하세요. 혼자. 네. 네, 네, 주제로 돌아가서 네. 정현 씨는 몇 번 받으시는지? 저희는 진짜 딱 교육으로만 본다 하면은 그래도 학기에 한 번 정도는 받는 것 같고요. 근데 저희는 솔직히 교육보다는 설문조사, 설문조사, 네이버폼 이런 게 더 많아가지고 이 설문조사를 말하면은 저희가 다큐에서 말했듯이 그쵸? 할 말이 있죠. 정말 많죠. 네. 근데 그 전에 저희가 한 가지 이제 게스트분들에게 질문해야 될 게 그쵸? 남았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아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얼마나 받는지 여쭤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는가? 이 교육 같은 보통 영상 같은 걸 보거나 강의 이렇게 선생님께서 오시는데 영상 같은 걸 간단하게 할 때는 솔직히 저는 학교폭력 이걸 보고 과연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사람들이 알까? 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하거든요. 솔직히 반에서 이 영상을 틀어준다고 해도 사실 보는 친구가 몇 없어요. 맞아요. 자기 공부할 거 하거나 아니면 엎드려 자거나 아니면 대부분- 애들끼리 그냥 놀거나. 그쵸. 네. 대부분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게 왜냐면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냥 학교폭력이 생기면 선생님한테 말하세요. 아니 힘들면 117에 말하세요. 그렇죠. 이런 게 다잖아요. 맞아요. 따로 뭐 저희가 뭐 어떤 친구들과의 싸움이 났을 때 이런 식으로 대처하세요. 누군가 나에게 이런 일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 이게 안 되면 뭐 구체적인 것도 아니고 선생님과 가서 말씀하세요. 아니면 어디 말씀하세요? 그럼 무슨 징계위원회가 열릴 겁니다. 이건데 실제로 학교에서 이게 말을 했을 때 징계위원회가 안 열려 끝나거나 그냥 간단한 처벌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딱히 저희가 진짜 학교폭력에서 벗어나는데 과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큐에서도 말했다시피 네. 이런 걸 조롱하는 밈으로 멈춰 프로젝트. 맞아요. 이게 딱 여기서 이렇게 딱 구박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해서 멈춰! 하면 다 같이 멈춰!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 뮤를 보면서 이제 학교 폭력에 저 최근에 인터넷에서 그게 있더라고요. 네, 친구와 자살하지 않기라고 약속 받아놓기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걸 보고 이렇게 약속을 받아놓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게 친구가 그냥 아 그래 해줄게라고 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진짜 의미가 있는지를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약속. 약속 자살하지 않기. 네. 네, 그런 거랑 네. 또 네. 주제가 뭐였죠? 네. 그래서 이제 예방 교육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과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그 설문조사 중에 각자 그 반기를 컴퓨터실 가가지고 컴퓨터에 앉아서 딱 이러고 설문조사하고 영상 보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저는 이게 진짜 제 개인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또 컴퓨터실 보면은 다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맞아요. 저희가 앉은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도 다 보이고 이러는데 맞아요. 이게 만약에 내가 피해자고 만약에 여기 사람들이 다 가해자라고 친다면 나는 이 설문조사를 한다 해도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누를 수 있을 것인가 그쵸.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거를 그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선택을 해도 이게 바로 조치가 어떻게 바로 취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원래 보통 네. 선생님들께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대처가 이루어지죠. 네, 그리고 이 가해 학생들의 보통 많은 학생들의 심리가 어차피 사고 쳐도 우리는 그냥 징계받고 끝나면 그만. 네. 그리고 다시 얘를 괴롭히면 그만. 약간 이런 식인데 피해 학생은 아니잖아요. 그쵸. 피해 학생은 얘가 지금은 잠깐 동안은 징계를 받더라도 이제 이게 끝나면 다시 나한테 올 텐데 그러면 그 징계가 끝나기까지 시간이 다가올수록 나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커지고 맞아요. 그쵸. 그리고 더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더 집 안에만 있고 외로움을 타고 이러니까 상태가
정신적으로든 그 신체적으로든 엄청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이제 좀 더 게스트분들께 좀 더 이야기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리 게스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현 씨도 얘기했듯이 우리 학교폭력 실태 조사의 문제점 뭐 어떤 게 좀 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같은 게 있어서도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학교 네. 폭력 실태 조사 약간 그 대책 약간 안 보이게 하는 그 불투명도 같은 게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걸 아. 대비해서 불투명도 같은 게 나왔는데 솔직히 저는 그거 맞아요. 제대로 쓰는 애 본 적 없거든요. 그렇죠. 애초에 그 모르는 학생들도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 전광고 다큐에서 나왔던 얘기지만 전광고에서도 주차 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학교폭력이 없다, 아예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 학생이 의미가 이걸, 있나? 학생이 했을 때 이게 할 수가 있는 건가? 혹시 이걸 학교가 아니라 집에서 해워라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도 그냥 가해자가 피의자 불러서 야, 너 학교폭력 우리가 했다고 적지만 없다고 해 이렇게 해서 그냥 강제적으로 이렇게 눌러서 그냥 해버리면 그냥 그대로 끝인 거잖아요. 그 학교 폭력 실태 조사 지문 문항 중에 그게 있잖아요. 혹시 보거나 아니면 받은 적이 있냐? 네. 혹시 그런 거 체크 막 받다거나 했을 때 체크 하신 적 있나요? 맞아. 없죠. 없어요. 혹시 지혜 씨는? 아니, 없죠. 음, 사실 이렇게 눈에 안 보인 것도 있겠지만 만약 그 상황을 봤다고 하더라도 저는 안 했다고 안 네. 봤다고 본 적이 없다고 체크를 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솔직히 이게 저희가 만약에 이걸 했을 경우에 익명성 같은 게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체크한 걸 누군가는 보고 누군가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했을 때 나의 안정성조차 보장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막 이렇게 학생들이 편하게 이걸 할 수가 있을까 생각이 전 좀 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아까 예수 씨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지문 중에 직접 보거나 들은 것이 있다면 그 체크하는 문항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제 사례는 아니고 이제 제 친구 사례인데 친구가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한 적이 있어요. 얘라고. 네. 근데 이게 체크를 하면은 상담실로 그 불려가거든요. 아, 네. 선생님과 1대1 상담을 해요. 아, 네. 근데 그러면은 이게 또 쉬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엥? 그 학생만 따로 불러내가지고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컴퓨터로 먼저 익명성 보장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추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서 이미 익명성 같은 거는 사라진 지 오래기 때문에 그쵸. 이게 전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저 하나 말해도 되나요? 네네네 좋아요. 좀 살짝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 아까 정현 씨 말씀대로 그 다 같이 애들끼리 학교 올라가서 그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그 쌤이 그 앞에 계신 쌤이 아 너네 다 없잖아 알지? 하면서 살짝 그런 식으로 눈치를 네, 그렇죠. 음. 너네 없잖아 그냥 다 아니지 빨리 끝내고 가자 이런 식으로 살짝 말을 해가지고 이게 진짜 그럼 뭔가 해도 소용이 없는데 문제가 왜 하는가. 많네요 상당히. 그쵸. 막상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는 학교는 모른다 이렇게 해놓고 조사를 할 때는 너네 없잖아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게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이 짬뽕인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주제를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이게 지문, 큐시트에 있는 것 중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학교폭력을 단절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이 문제 방금 이야기가 다 된 것 같아요, 사실. 그쵸. 맞아요.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아까 보은 씨가 말씀했다시피 그냥 선생님, 형식상으로 그쵸. 이루어지는 절차이기만 하고 안 하면은 막상 감사 저에게 나오니까. 도움이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설문이어가지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전혀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은 이 학교폭력 실태 조사나 예방 교육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를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글쎄요. 사실 이런 걸 막 문제점만 생각했지 약간 저로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막 생각을 해보자면 네.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각 상담 주간에 학생들 상담 주간에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꺼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좋습니다. 저도 그리고 아까 그 정일 씨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내가 봤다고 체크를 할 경우에 이제 상담실로 불려가든 저 혼자만 했을 경우에 내가 이걸 체크했다는 게 다 티가 나지만 이게 체크가 누구 한 명이라도 학교 폭력이 있다라고 나왔을 경우에는 그 학교나 그 반이나 그 학년 전체를 그냥 일정 다 상담실로 이렇게 한 명 한 명 부르는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모두가 그걸 하면 누군지 익명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그렇게 할 거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방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네. 다음은 없네요? 네. 저희가 토크 3회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노래를 듣고 마지막 토크 5로 넘어가서 저희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토크 4입니다. 네, 다음은 토크 4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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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일화를 나는 학교에서 배웠지. 세월은 흘러 모든 것들이 변해가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추억들 한참을 뛰어가다 돌아볼 땐 어김없이 내 머릿속을 뒤집어 놓는 아픔 속의 기억들. 내게 상처가 된 당신의 거친 날 이유도 모른 채 맞아야 했던 지난 날 그럼에도 존경받기를 원하셨던 그 모습에 내가 배운 것은 보잘것도 없는 일할 매 맞고 침묵하는 법과 타인과 날 끊임없이 비교해대는 법 시기와 질투를 기우는 법과 경멸하는 자를 진지 존경하는 법까지 나의 추억을 되돌려놔줘 산산이 부서져버린 꿈들과 닫혀진 내 입과 억눌린 감정과 내게 짓밟혀 숨어버린 웃음까지 모두 다 내 외침이라도 들어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인걸 억눌렸던 모든 것들 도해줘 위 하늘 향해 끝까지 난 외쳐볼 거야 부푼 가슴 안고 첫 발을 내디딜 때 누구나가 그렇듯이 설레임에 가득 찼지 온 가족 함께 나와 모두 내 주위를 감싸 넌 잘할 수 있을 거라 내 어깨 살짝 두드렸지 하지만 첫날부터 항목은 바로 시작됐지 하늘 알던 꿈들은 당속 끝으로 곧바로 추락했지 약자의 비굴함과 강자의 오만방자 아직 어린 난 그곳에서 악랄한 사회를 경험했지 내 인생의 책 속 찢지 못한 페이지 내 맘 깊은 곳 잊지 못할 그때지 담장 밖이 내게 준 건 내 전부의 구할 담장한 내가 받은 것은 남은 일할 수많은 악질과 학법 연필보단 주먹 동료가 되기 전에는 그 중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된 건 내가 가진 상상력을 힘많은 법들 앞에 굴복시키는 건 나의 추억을 되돌려놔줘 산산이 부서져버린 꿈들과 닫혀진 내 입과 억눌린 감정과 내게 짓밟혀 숨어버린 웃음까지 모두 다 내 외침이라도 들어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인걸 억눌렸던 모든 것들 도해줘 위 하늘 향해 끝까지 난 외쳐볼 거야 나의 추억을 되돌려놔줘 나는 학교에서 배웠지 아마 그랬을 거야 매 맞고 침묵하는 법과 시기와 질투를 키우는 법 그리고 타인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법과 경멸하는 자를 진지 존경하는 법 그 중에서도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도움을 준 것은 그 많은 법들 앞에 내 상상력을 최대한 굴복시키는 법 네, 저희가 마지막 토크 4로 넘어오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나머지 소감이랑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끝마침을 할 건데 네. 너무 아쉽죠, 여러분?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아쉽죠. 네. 너무 아쉽죠.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것도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요.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서 네.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으니 아, 네. 마지막으로 소감을 듣고
슬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스트분들 오늘 특별하게 와주셨으니까 먼저 소감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부끄럽네요. 다 쳐다보고 계시니까. 안 볼게요. 일단 제가 라디오를 이제 처음 해봤는데 이게 또 보이는 라디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더 부담이 돼서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이게 또 이렇게 말을 또 잘하게 되네요. 이렇게 또 좋은 경험 시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요. 지혜 씨. 라디오가 처음인데 친구들이랑 같이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우리 사회에 뿌리 잡혀 있는 이런 악폐습이나 안 좋은 문제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들이 꼭 단절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진행자니까 마지막에 하도록 하고 라라 씨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저는 이제 또 저희가 라디오 다큐를 만들 때까지는 이게 진짜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다 완성을 하고 또 게스트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들어주시면서 이런 분도 있었다, 좀 구성도 좋았다 이런 좀 이야기를 들을 때 뿌듯한 감정도 들었고 앞으로 이런 사회 문제가 많이 단절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 씨. 네, 저희는 저희 셋 말고 새로운 게스트 분들의 생각을 듣고 또 재밌고 신나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예슬 씨. 마지막으로 저는 아무래도 저희 셋이서 하다가 이렇게 저랑 친한 이렇게 게스트 분들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같이 하면서 하는 것도 되게 많이 즐거웠고요. 네. 아마 다음 보이는 라디오도 같이 할 것 같은데 그때는 조금 더 성숙이라고 해야 되나? 네,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나가시도록. 그쵸. 근데 여기서 끝나긴 아쉬우니까 우리 문어 씨께서 저는 이행시를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놈의 이행시 정말. N행시가 너무 좋아요. 자, 제가 준비해왔어요. 학폭을 가지고 우리 문어 씨께서 이행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제가 해드릴게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 폭! 폭력! 멈춰!